학교 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알림이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에 의거하여 교육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학교 알림에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그 중에서 학업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하고 또 수행평가는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고맙게도 학교 알림에는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의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알림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학교 알림은 포털에서 검색창에 학교 알림을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포털 주소창에 직접 schoolinfo.go.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하고 나면 그 다음 학교 알림이 창이 뜨는데요. 학교 알림이 창이 이렇게 뜨면 그 다음에는 자신에 해당하는 학교를 파란색 입력창에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입력하면 다시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요. 검색한 학교에 대한 새로운 페이지가 뜨면 위쪽에 밑줄이 그어진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검색한 학교만의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공시정보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서 2023년을 클릭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최신 정보는 2024년에 해당되는 정보인데요. 24년을 확인해도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기간은 대체로 빠르면 4월 말 그리고 5월 달 더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신의 정보는 2023년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 봐야 되는 거죠. 거기를 눌러보면 자신이 해당 학교의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큰 틀에서 교육활동, 교육여건, 학생 현황, 교원 현황, 예산 결산 현황, 그리고 학업 성취 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가지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주목할 항목은 크게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교육활동과 마지막에 있는 학업 성취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2가지 중 맨 앞에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부 항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평가와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부사항인 학교 교육 과정 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 그리고 일주일간 각 과목별로 몇 시간을 수업하는지를 정하는 단위 배당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위 배당 기준은 예를 들면 국어는 4시간, 수학은 4시간, 영어 몇 시간,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몇 시간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종합전형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로 교과와 함께 연계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또 어떻게 운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5번 교과학습 평가 활동입니다. 지필고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행평가는 몇 %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큰 틀에서 각 영역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네모 안에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바로 2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확인해 볼까요? 교과별, 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클릭하면 왼쪽 아래에 4-다 교과별, 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보시면 1, 2,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과목별 세부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자, 혹시 나는 2학기 때 과목별로 운영계획을 하고 싶다면 2023년 9월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1학기에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안에 학년별 과목별 운영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운영계획이 보이면 1학년 계획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국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국어에 대한 1학기 세부 계획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주는 단원 내용과 어떤 내용을 위주로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배우는지가 적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만으로도 세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6개 항목 중에서 맨 오른쪽에 위치한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자, 학업 성취 사항을 눌러보면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는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내신 성적에 관한 매우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자, 먼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건데요.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아래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과목별 자세한 평가 계획이 따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과목별 궁금하다면 하나씩 눌러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통합과학 평가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가 있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먼저 평가 계획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교육활동에서 간단한 설명한 내용이 또 있네요. 이것은 각 고등학교마다 내용이 교육활동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업 성취 사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지금 보시는 학업 성취 사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기 내신 문제에 각각의 문항수와 배점이 나와 있고요. 1학기 중간고사 지필은 30%, 기말고사 지필이 30%, 수행평가는 40%로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성적이 완성됩니다. 수행평가가 조금 좀 많이 들어가죠? 수행평가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실험 준비는 잘 되었는가? 또 실험 기구는 실험 목표에 맞게 잘 설치하였는가? 실험 목표에 맞게 실험을 잘 진행되었는가? 실험은 조언과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실험 오차를 줄이는 실험을 하였는가? 이렇게 세부적 평가 점수를 줍니다. 이 세부 평가 점수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것을 무조건 권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학생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알아본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숫자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아래의 입력란에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에 공시, 년, 월이 나옵니다. 우리는 3차 2023년 곤 9월을 클릭합니다. 이유는 9월을 눌러야만 전년도에 있는 1학기의 각 과목별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성취 비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어렵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 평균에 모여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고요. 이 항목을 통해서 과목별 난이도와 표준 점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여기에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목은 시간이 된다면 되도록 3개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3개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맨 앞에는 2023년, 가운데 22년, 마지막에 21년의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성취 비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영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23년에는 영어 평균이 66점이었고요. 22년에는 60.9, 21년은 59.8점입니다.
다른 과목과 비교해보면 영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확인해보면 23년 15.2, 22년은 18.7, 그리고 21년은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영어 과목의 과목 난이도를 예측해보면 이 학교는 영어는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점수가 단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좋다면 유리한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통합과학도 한번 확인해 보죠. 23년에는 통합과학 평균이 66.1점이었고요. 22년은 61.3점, 21년은 64.9점이었습니다.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보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확인해 보면 23년 26, 22년은 23, 21년은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과학이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좀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많이 퍼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몰려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종합해보면 해당 학교는 수학, 과학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과목을 더 신경 써서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매년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3개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 학교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신입생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영어도 내용도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맞춰서 1학년 1학기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학기 초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준비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